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장이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막판에 그래도 반등을 해가지고 낙폭을 줄였어요. 다행스럽게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02% 정도 올랐습니다. 2559.74 가리켰어요. 다행입니다.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떨어지질 않고 개인들이 874억 정도, 외국인 513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외인들이 1663억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쭉 보니까 LG엔솔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차, SDI 이렇게 좀 올랐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좀 빠지고요. 하이닉스, 삼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보니까 네이버도 좀 빠지고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물산 이렇게 좀 빠졌네요. 오늘은 차 섹터가 좀 낮더라고요. 기아도 한 2.5% 오르고 현대모비스 2.3, 현대차 2.58%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동차 회사가 파본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현대차가 약간 호재로서 느껴진 건지 오히려 현대차가 좀 올랐어요. 삼성이 호재가 아니라 현대차가 올라간 거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파업하면은 현대가 오히려 호재되는 거고, 현대차가 또 파업을 하면은 미국 차가 또 좋아되는 건가? 호재되는 건가? 하여튼 좀 서로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82.7인데 0.13% 빠졌고요. 개인들이 1691억 매수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았고요.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아주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4.5% 올랐고 에코프로가 7%, 포스코 DX 0.1, LNF 0.7, 레인보우 1.2 이렇게 올랐네요. HPSP가 0.8% 올랐고요.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HLB가 2.5% 빠지고 알테오젠 4.1, 파라비스 2.3, 루닛이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루닛 그동안 좀 오르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조정을 받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국내 유가가 아니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고요. 치솟고 있는데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에 육박하고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유 ETF도 현재 들썩거린다. 원유 ETF가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상하거래소에 보니까 11월 물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18일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연중 최고치예요. 같은 날 유럽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94.43달러 기록했고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이렇게 서부 텍사스 원유하고 브렌트유 모두 최고점을 찍은 후에 지난 19일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유가는 90.48달러, 브렌트유는 94.34달러를 기록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네요. 지난 7월이에요.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움직이던 국제유가가 오페크하고 러시아의 그 원유 감산 조치로 인해서 지난달부터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인 감산 조치를 연장을 했는데 러시아 역시 원유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요. 최근에도 두 나라는 연말까지 원유 감산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요. 중국이 경기부양책인 그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동을 재개하다 보니까 중국과 신흥국의 그 원유 수요도 자극을 합니다.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진행한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세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랑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을 지목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현재 보고서 보니까 국제유가가 잠시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하죠.
에너지 업체 쉐브론의 마이크 웍스 그 CEO는 블룸버그 TV에 나와가지고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 오페크의 감산 영향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은 1억 1천만 배럴에서 정체되어 있고요. 시추 유정 감소로 원유 공급 차질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는 상황이 있고요. 미국의 그 상업용 원유 재고가 4억 1천만 배럴까지 줄었어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상업용 재고를 하회하는 역사적인 저점까지 감소를 했고, 현재 오페크의 감산으로 국제유가의 하방은 닫혀 있는데 연초와 같은 수요 감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오펙의 그 감산이 지속이 되고 원유 수요가 현재 수준만 유지돼도 세계 원유 재고는 연말에 3천만 배럴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펙은 그 유가가 하락할 경우 얼마든지 추가 감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으로 인해서 초과 수요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4분기에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그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 힘들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국제유가의 100달러 도달 가능성에 대한 해외 언론하고 IB들의 전망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이러한 형태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일어난 시점이 정점인 경우가 많아요. 수급상 90달러 위에서 유지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원유 ETF의 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7월 들어서 이달 19일까지 코덱스 WTI 원유 선물하고 타이거 원유 선물 H가 있습니다.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ETF 수익률이 각각 32.4%, 31.8%, 20.009%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다만 같은 기간 새 ETF의 순자산은 1,730억 원에서 1,174억 원으로 556억 감소했다고 합니다.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삼성은 상당히 좀 짜증납니다. 안 좋아요. 현재 69,600원, 현재 0.2%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빠졌죠. 빠져서 좀 많이 빠지다가 좀 자꾸 줄이는데, 하여튼 200원 빠졌어요. 알고 봤더니 오늘 뭐 모건 애들하고 JP도 샀지만은 또 모건 애들이 좀 많이 팔기도 했어요. 그래도 외인들의 순매수는 있었습니다. 순매수는 있었고요. 오늘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 외인이 이제 순매도로 들어섰네. 순매도로 47만 주, 기관은 52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 개인들이 샀습니다. 93만 주 샀고 금투에서 샀어요. 또 금투에서 63만 주 샀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금투에서 좀 샀고요. 우선주는 56,100원인데 한 800원 정도 빠졌어요. 오늘 무슨 막판에 종가 악마당까지 나와요. 그냥 쭉 빠져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짜증났습니다. 한 56,500원 정도 유지했더니 400원이나 쭉 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UBS가 한 11만 주 샀고요. 뭐 CL, 뭐 UBS, JP 애들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한 14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17,000, 개인들이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뭐 좀 짜증나는 하루였는데 우선주가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